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9988, 7부 만에 독특한 언어지요. 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라는 그런 취지로 9988로 인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굿모닝 작전 7부 순서 맡고 있는 김동엽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1시간 정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대표님들이 워낙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2,000명 이상의 인원으로 마감을 해주시는데 와, 이따 이제 1시간쯤 있으면 반으로 줄겠지만 자, 끝까지 남아 계신 한 1,000여 분의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원래 뭐 이런 분위기였죠. 제가 미국 시장이 간밤에 뭐 약간 용두삼이 비슷하게 끝났단 말이에요. 미국이 뭐 잘 끝났다기보다는 이제 초반에 좀 강하다가 약간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약간 시소놀이 하듯이 그냥 이렇게 미끄러졌단 말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 지수 약세 가장 큰 원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약세를 보이는 것처럼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중국 그 칩에 대한 수출 통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단행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그 기사 보면은 이게 오늘 내일 오늘 기사라고 뭐 기사는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제가 원문 기사를 보니까 오늘이 아니던데요. 보니까 이게 뭐 이미 벌써 며칠 전 얘기던데 우리한테 들려오는 거는 뭐 훨씬 지나서 들려오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CNN이든 뭐든 원문을 봐야지 우리한테 이게 해석돼 갖고 날라오면 근데 뭐 미국도 모르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수출 통제가 된다더라 이러니까 이제 갑자기 엔비디아가 지금 시간에서 많이 빠지면서 흐름들이 좋지 못한 것들이 좀 연장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죠. 오늘 뭐 미국이 안 한다며요. 장작 그러니까 여기 조도 못 먹어. 조도 못 먹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수익 플러스 시간이란 게 그게 참 어저께 동물약품도 그랬지만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 최근에 주옥 같은 종목들 어저께 수익 플러스 시간에 동물 실험 없는 FDA 뭐 이런 추진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뭐 사실 3, 4일 전에도 움직였던 재료예요. 근데 동물약품 관련주들 어제 좀 셀 것이다라고 봤던 거고 어제 그래서 바이오솔루션, 온코크로스, TNR 바이오펩 어제 다 세게 올랐잖아요. 출발부터 셌던 게 아니라 출발은 별로 안 셌어요. 근데 뭐 TNR 같은 경우 장중 17%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굉장히 세게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면면들을 보여줬던 게 어저께 동물 약품주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오늘 수익 플러스 시간에는 아침에 양자 관련된 내성암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딥페이크 관련해서 두 가지 주제로다가 얘기를 했는데 뭐 나름대로 괜찮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뭐 이 양자 내성암호 쪽 뭐 ICK가 아까 마이너스도 났다가 지금 플러스 한 3, 4%도 났다가 아톤도 무난하게 흐름이 나오고 있고 뭐 양자 컴퓨터로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양자컴이 해석을 못하는 양자 내성암호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어저께 이제 시범 사업한다 그래갖고 이슈가 됐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대선 이제 코앞이니까 지난번에 미국 대선 때도 그랬지만 이제 딥페이크 같은 것들이 난리친다라는 거죠. 합성 사진 같은 것들 막 합성 그 영상 이런 것들
사실 치명적이잖아요. 예, 나와가지고 이거 해석도 못하고 뭐 변명이라고 할까 아니면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그 몇 시간 동안에 삽시간에 퍼지면서 이미지 나락으로 보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간혹 그 증권시장에서도 뭐 이상한 찌라시 돌아가지고 뭐 10몇 프로 막 예, 하한가 근처까지 내려간 다음에 회사에서 뭐 허둥대다가 30분 1시간 있다가 해명제로 나오면 뭐 웬만큼 회복이 되기도 하는데 치명적인 이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치 진짜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던져졌을 때 우리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슬기롭게 돌려가기를 하면 좋은데 당장 굉장히 이상한 뉴스가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당황하기 마련이죠. 제가 이거 뭐 이상한 뉴스라고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어제 오늘 약간 극과 극으로 가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뭐 어제는 그럴만 했으니까 그렇게 내려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죠. 어제랑 오늘하고 약간 극과 극으로 가는 게 이거. 예. 뭐 오늘 오름폭이 세진 않은데 코나이 같은 경우가 어저께 이게 어제 장이 뭐 나쁘지도 않았는데 거의 하한가도 갔었단 말이에요. 49,000원 며칠 전에 하던 게 어제 하한가 치니까 3만 원이에요. 3만 100원? 예, 3만 1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3만 2,000원 오늘 조금 오르는데 이게 사실 지역화폐 공약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최근에 흐름이 무진장 좋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을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의 CEO라든가 대주주들 같은 경우는 야 내가 이 정상적인 사업 해갖고 이렇게 올라갈 일이 아닌데라고 하고 지분 매도의 유혹을 갖게 되죠. 야 언제 이렇게 이 가격 가겠냐 정상적으로 영업해가지고 팔았단 말이에요. 어제 보니까 뭐 40억인가 45억인가 이렇게 팔았다고. 이게 지금 50억을 넘어서 팔면은 사전에 공시를 하고 팔아야 된다고 하네요. 법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약간 양아치 짓을 한 거죠. 예, 걸리지 않는 수준에서 매도를 하고 이게 사후 공시가 나오니까 뭐 대표이사가 주식을 팔았대. 이거보다 악재가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제 꼬라 박았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지역화폐 이슈는 어쨌든 살아있는 거잖아요. 현존 1등의 뭐 공약 중에 하나 또 당당하게 뭐 정책적으로도 많이 밀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저께 하락을 딛고 또 오늘 나름대로 반등이 나오고 이럽니다. 뭐 거의 원위치 왔으니까요. 어제 하한가 근처까지 내려오면서 좀 다시 출발 뭐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딥페이크도 예, 뭐 이게 돈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죠. 아까 센지랩 같은 거 지금 보시면 오늘 뭐 원래 높게 출발했나요? 아니죠. 예, 지금도 9%지만 아침에 얘 1% 시작해갖고 0.12%까지 거의 보합까지 밀렸던 애가 장중에 17%. 아까 한 10시 때 이럴 때 그렇게까지 세게 올라갔었거든요. 이거 참 예.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고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뭐 클라우드웍스는 제가 스탑 의견 드렸어요. 예, 요새 하도 올랐고 또 투경까지 묶였기 때문에 이거는 올라가면 오늘 매도 의견 드렸는데 뭐 얘 같은 경우는 좋았죠. 아침에 5% 올라가서 출발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3%니까 매도 의견 드리기 잘했다. 예. 투자 경고도 묶였으니까 사실 투경 묶이고 신용 안 되고 또 뭐 대응가도 안 나오면 사실 잘 못 가죠. 아무리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가는 애가 있긴 있어요. 뭐 이런 거 상지건설 같은 경우는 네, 뭐 이것도 뭐 투경 이미 묶여 있을 것 같은데 근데도 오늘 뭐 또 20% 올라갑니다. 뭐 이런 아주 반기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 그 강권한다고 할까? 예, 강하게 권한다. 예.
아침에 수익 플러스 좀 보셔라. 예.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예. 이게 누구지? 와, 예. 제가 오늘, 예, 좀 우울한데 사실은, 저를 굉장히 웃기게 만드는, 한 줄, 예, 수익 플러스를 어디서 봐야 되냐고요? 예, 예. 야, 이거 진짜 이걸 답을 해야 되나요, 이거? 한국경제TV에서 보세요. 예, 제가 지금 8개월째 하고 있는데 어디서 봐야 되냐고 물어보시니 참, 예, 제가 그동안 너무 안 알려줬네요. 예, 매일 아침 7시 35분 정도에 한 지가 좀 8달이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참, 예, 다들 열심히 볼 것 같아도, 예, 참, 예, 다들 다르신 것 같아. 예. 아, 이게 뭐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자, 네, 여러분과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굿모닝 작전은 이제 한경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고요. 예, 한국경제TV라고 원래 뭐 증권 TV 중에 그래도, 예, 시청률과 점유율이 가장 높다라고 자평하고 있는 방송 채널이 있거든요. 뭐 아침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 6시인가 뭐 그쯤부터 해요. 계속 증권 방송을. 다른 채널들도 여럿 있습니다만 한국경제TV 많이들 보시니까요. 원래 장중에 켜놓고 계속 보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채널 자체를 모르시는 게, 예. 이 찐시황이요? 월요일은 못하고요. 또 내일 같은 날도 못해요. 내일은 이제 5년에 한 번, 예, 자격증과 관련된 보수교육을 받으러 가는 날이라 내일은 9시부터 6시까지 여의도에서, 예,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제가 또 이걸 못합니다. 이번 주는 참 5일인데 오늘 수요일하고 금요일밖에 못 해드리네요. 제가 참 원래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월요일만 원래 제외돼 있고 다른 이제 외부 유튜브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 하는데 원래 화수목금은 하거든요. 근데 또 중간중간에 보면 사유들이 있어요. 제가 못하는, 예, 4일 풀로 채워서 주간 단위로 하는 것도, 예, 쉽지가 않더라고요. 외부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 이러니까, 가능하면 연속적으로 좀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6시 반부터 보고 있는데 7시 35분에는 안 보시나 봐요. 예. 내일 7시 35분 제가 교육 전에, 예, 코너는 하고서 갈 거니까요. 예. 7시 35분경에 꼭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예. 얘기 드린 게 다 올라가면, 예, 제가 신이게요. 예. 어저께 관련해서 뭐 거기 주식 담당 하시는 분하고 통화도 했는데 회사에서는 굉장히, 네,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뭐 기사가 더 중요한지, 예, 기사에서 의욕을 갖고 있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예,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된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뭐 회사가 생각하는 바랑은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예. 언젠가 다시 회사의 어떤 뭐 생각이나 주장이 먹힐 때가 있겠죠. 어저께 같은 경우는 또 어제 오늘은 지금 브릿지바이오 같은 거 보세요. 지금 팔자가 3천만 주입니다. 예. 저렇게 또 나름 이게 신고가를 그저께까지 나타내다가 내려가니까 이 충격이 또 엄청나잖아요. 이게 지금 이틀 빠지니까
반토막이 났는데 뭐 이렇게 8번 상한가 치는 애도 나오지만 예, 브릿지바이오처럼 잘 가다가 이거 지금 어제 오늘 예, 빠져서 그런데요. 빠지기 전까지 신고가였단 말이에요. 월요일 날 아침까지는 신고가. 이게 1,000원대에서 9,000원까지 올라왔다가 갑자기 임상 안 된다 이러면서 지금 4,000원이 됐는데 이게 출발 가격 한 1,500원, 2,000원 잡으면 예, 제 생각에는 거의 원위치 온다 그러면 진짜 지금 뭐 3천만 주 이거 언제 해결되겠어요? 어차피 이쪽에 파이프라인을 거의 사활을 걸고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면은 상당히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 수밖에 없네요. 예.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뭐 안타깝다기보다는 좀 너무한다 싶죠. 예. 이런 이제 기대값을 끝까지 불러일으킨 다음에 이렇게 파장 분위기가 되니까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이 지금 빠지는데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면은 네, 이거겠죠. 엔비디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가 시작됐다 이러면서 엔비디아가 아까 보니까 뭐 오늘 미국장 안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어쨌든 뭐 시간에서 굉장히 약세를 띠면서 우리 IT 기업들한테도 이제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우리가 얻었어야 되는 건 수출 금지를 하면 중국이 또 반발을 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히토류 훨씬 더 뭐 통제라든가 수출 금지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히토류의 품목을 더 추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성질을 낼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으면 네, 오늘 시장에서 충분히 이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 가지고서도 오를 만한 종목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지금 노바텍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게 뭐 아침부터 셌던 것도 아니에요. 아침에는 1%대 이랬는데 지금 20% 올라가고 있고 예. 이거는 누가 뭐 지정해줘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한 거지 뭐 바로 중국에서 지금 화를 내가지고 히토류 통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시장에서 참 예지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양산을 해낸 거죠. 아침에 중국이 보나마나 이거 하루 이틀 뒤면은 또 미국에 대해서 뭔가 뭐 지금 관세율을 높이는 거는 뭐 중국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랬으니 관세율을 올리는 건 안 할 거고 다른 거 미국이 이제 뭐 중국한테 여러 가지 기대고 있는 게 사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쪽에서 중국이 뭔가 통제를 했을 때 타격받기 제일 좋은 거 뭐 결국은 히토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훨씬 더 강한 통제를 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얘기들을 아마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또 재빠르게 캐내가지고서 투자 아이디어로 삼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제가 제목을 여기 보면은 트럼프에게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아까 제목을 달아놨는데 뭐 월가의 황제라고 하는 이 제레미 다이먼 같은 경우도 미국 트럼프의 무역 전쟁 때문에 미국의 신뢰도가 추락한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얘기들이 기사가 되고 있거든요. 뭐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계속 바뀌는데 그걸 이제 유연성이란 말로 트럼프는 에둘러서 표현을 해요. 뭐 관세를 때렸다가 너네 너무 놀란 것 같으니까 잠깐 유예해줄게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자동차 관세 지난달 12일부터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또 면제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발표를 하질 않나. 상호 관세도 또 시작이 됐다가 바로 몇 시간 만에 일단은 90일 유예 뭐 이런 식으로 또 가질 않나. 뭐 계속 줬다 뺐다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나오는 게 뭐 이 메커니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의 전략이야 이렇게 그냥 치부하고 또 이거대로 그냥 순응하면 돼 이러는데 결국 트럼프가 뭐 한번 질렀을 때 그게 무서워서
바로 반응을 한 사람들만 뭐가 되게 좀 당한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게 적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냐, 트럼프가 저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에 사실 시장의 많은 부분들이 움직이고 이러는 게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내가 행동을 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연속성과 유지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말이 바로 바뀌고 막 이러니까 어렵다. 어려운 장이다. 이런 얘기가 사실 많이 나오는 거죠. 예. 예. 정책적인 얘기는 어저께 제가 여기 장중국만 하면서도 대선 특집 같은 걸로다가 길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발표하고 표를 얻기 위해서 양당 뭐 중심으로 나올 수 있는 공약이 뭐 한두 개겠어요. 그냥 뭔가 뭐 생활 안전부터 해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뭐 이것저것 정말 그냥 진짜 그거는 뭐 트럼프처럼 어디 뭐 트럼프 자체 SNS나 이런 데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뭐 누구 보좌하는 사람 비서관이라도 알아가지고 스케줄이 뭐냐 이렇게 알아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 이거 어디 가서 무슨 얘기할까 이런 원고 써주는 사람이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예상이 훨씬 뭐 미리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지금 사실 몇 줄 전부터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지지율이 뭐 고공권을 달리고 있다 보니까 뭐 얘기하는 거가 전부 다 그냥 테마예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빨리 캐치하느냐, 또 관련주를 얼마나 연결지어서 빨리 알고 있느냐의 게임이거든요. 이게 참 이게 손발 느리면 어려운 그런 게임인데, 그게 이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뭐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에도 어제도 보니까 7, 8개 테마가 막 형성이 되던데 조금 이따 소개도 드리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트럼프의 오락가락 정책 때문에 미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자 오늘 원래는 뭐 아침 하더라도 산업부 장관이 뭐 가긴 갈 것 같은데 결국 경제부총리가 다음 주에 미국 가가지고 뭐 미국의 요청이라고 하네요. 재무장관 만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지금 또 약간 지나가는 얘기를 보면은 뭐 트럼프가 한 총리를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뭔진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뭐 우리나라가 일단은 대통령이 부재하니까 뭐 권한 대행이나 아니면 뭐 바로 그 다음 순서라고 하면 이제 경제부총리, 뭐 산업통상부 장관 요 정도 인물들이 어쨌든 뭐 대선 끝나기 전까지는 뭐 현 정부의 책임자니까 통상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 이제 상호관세 협의 다음 주부터 하라는 게 미국 쪽의 보관이고 5개 정도 나라 이제 우선 협상국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빨리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도 빨리 준비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맨날 활자화되는 건 뭐겠어요. 뭐 맨날 LNG, 뭐 조선, 또 무역 통상에 있어서 얼마나 이제 흑자를 뭐 조금 무마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들. 근데 지금 또 재료 나온 거 보면은, 뉴스 나온 거 보면은 11시 27분에 정부에서 이제 누군가 또 흘린 기사인 것 같은데,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신중론이 부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이런 기사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신중하다라는 게 글쎄 안 하겠다고 미국한테 통보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사실 불분명합니다. 그냥 신중론이라는 게 사실 이것도 한국과 미국 간의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뭐 무조건 오냐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항상 이런 기사 흘리면서 사실 뭐 미국에서 조건을 너무 박하게 해주거나 이러면은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 정부나 이런 쪽에서도 약간 흘리면서 언론 플레이 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그냥 안 한다 쪽으로 결론을 냈다기보다는 이거 삿바싸움 하는 거죠. 우리도 마냥 그냥 미국이 원하면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만 하면 안 되죠. 그럼 굉장히 종속되거나
나쁜 계약의 조건을 받아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사실 뭐 누가 봐도 어렵고 힘든 작업이고 나중에 돈 될지도 잘 의심이 된다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신중론이 있다라는 걸 은근히 흘려가지고 미국에서 조바심 느끼게 하는 게 맞겠죠. 너네한테 뭐 배분을 좀 더 해준다든지 나중에 LNG가 나왔을 때 좀 더 싸게 공급을 해준다든지 뭐 우리도 기왕지사 참여하는데 무조건 관세 깎는다고 뭐 굽신굽신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또 당당히 미국이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의 강점으로 생각해가지고 서로 어쨌든 삿바 싸움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우리가 뭐 옛날 쌍팔년대 시대처럼 해가지고 미국에 그냥 무조건 뭐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그런 뭐 협상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우리의 입지가 그렇게 강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되게 강하게 미국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장점이 있거나 뭐 이걸 안 해주면 니네들 섭섭하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이렇게 언론 플레이도 일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뭐 신중론 부상이라는 게 안 하겠다는 아닐 것 같고 제 판단에는 하긴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결정한 거야. 이렇게 뜻을 전해줘야 미국이 그래도 관세율 0.5% 깎을 거 1%라도 깎아주고 이러겠죠. 제 생각에는 뭐 협상을 위해서 몇 가지 좀 삿바 싸움이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요? 12시 반에? 아니요. 12시 반까지는 계속 얘기가 갑니다. 제가 뭐 지금 글 올려주시는 거 보면서 얘기를 하느라고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저한테 얘기하시는 건가 지금 헷갈리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시군요. 아니 뭐 어쨌든 속상하시니까 얘기를 하신 거긴 한 것 같은데 참 저도 그래요. 저도 여기 누군가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뭐 속상한 얘기 하실 분위기도 있고 그래요. 저도 뭐 여기 얘기하면 제가 어디 나가서도 사실 뭐 나쁜 얘기 제가 되게 못하는 얘기 어떤 분도 그렇지만 나 되게 못하는데 이런 거 떠벌리면서 뭐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조금 하는 편이긴 한데 안 될 때 이 방송의 생리라는 게 참 저희도 철판 깔고 하는 거거든요. 뭐 전부 다 아까 제가 여기 수익 플러스 때 얘기한 게 다행히도 잘 올라가는 게 요 며칠 계속 나오긴 해요. 하다못해 지난 며칠 전에 퓨리오사 얘기할 때도 4x4나 DSC 연속성이 있으니까 뭐 진짜 점상이라도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도 오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그런 부분 같은 거 잘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4x4 같은 거 제가 진짜 이번에 가슴이 터질 것처럼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내내 잘 기다리다가 지난주 금요일날 팔았다고요. 근데 이틀 반 올라가지고 따블이 났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겉에 나와서는 표정 관리 하나도 안 하고 거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4x4 추천한 거 잘 알아들으셨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 참, 뭐 여러분들이 감사하게도 여기 와서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 하겠지라고 해서 들어주고 계신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사실 저희들도 생채기가 나 있어요. 예, 뭐 지금 보면 뭐 다 행복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슬픈 얘기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울고불고 할 수만도 없는 거고,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다 평균적으로 보면 어떻게든 희망적인 얘기를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 무조건 뭐 100% 잘 되기만 해서 여기 나와가지고 얼굴 보여드리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것도 정말 한 10분까지도 필요 없고 5분 정도라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 인간들도 괴롭고 그렇지만 뭐 약간의 의무감 이런 거 안고서 와서 얘기할 때도 많아요. 예. 자, 이런 얘기 또 오래 해야 도움도 안 되는데 잠깐 말씀드렸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뉴스 같은 거 볼 때 이런 거 이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신중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보니까 근데 막 아까 잘 오르던 뭐 철강, 강관유라든가 LNG 관련주 종목들이 좀 빠지죠. 저는 저게 진짜 안 한다는 아닐 거라고 보는 건데, 사람들은 그냥 글자 작구 자체에 그냥 충실하다고요. 그러니까 신중론 부상그럼 이거 안 할 수도 있나?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하긴 해요. 근데 최대한 늦추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유리하게 결론을 맺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뭐 덥석해가지고 대만이 얼마 전에 손든 것처럼 우리 600만 톤 살게 뭐 이런 식으로, 걔는 급하잖아요. 뭐 TSMC 엄청나게 압박받고 있고, 트럼프가 대놓고 미국의 반도체는 한국은 조금 뺏어갔고 대만은 다 뺏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압박이 심하니까 그냥 대놓고 아직 캐지도 않은 2천만 톤 중에 600만 톤을 사겠다고 손을 들기도 한 그런 대만도 있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할 건 아니고, 어쨌든 최대한 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면 뭐 옆에서 훈수 놓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들도 그렇게 보고 있지만, 뭐 최근에 10년, 20년 개발하면서도 늘 하다가 말았던 그런 테마들을 미국 입장에서는 뭐 한국과 일본하고 대만한테 떠넘겨가지고 어떻게든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도 아름아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상호 관세가 너무 세니까 참 이거를 그냥 조목조목 반박을 해서 그냥 깎으면 좋은데, 트럼프의 우격다짐이 이게 통해야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바터로 가야 돼요. 우리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거 제시하고 요율 깎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일단은 다음 주에 뭐 만난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한 2달여 뭐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남았으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우선 대상 5개 나라에 들었다고 하니까 뭐 한 2달 내로는 성과를 내야겠다고 할 텐데, 이건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90개 나라랑 하는데 뭐 중요한 나라 순으로 하겠지만 이것도 뭐 무슨 6개월, 1년 통상적으로 끄는 그런 FTA 협상처럼 길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격적으로 어떤 결정들이 빨리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고요. 뭐 추경은 10조 원 얘기하다가 뭐 지금 여야 뭐 서로 또 막 공방이 있는데 한 2, 3조 더 확대해가지고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산불하고 재건 뭐 이런 쪽에 좀 주로 예산이 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이런 기사 보셨죠? 자, 불황이다. 근데 올리브영 다이소는 불황을 모른다. 3월달 앱지수 상으로 역대 최대치가 나왔다. 이 올리브영 다이소 어떻게 보면 뭐 가성비 있는 그런 화장품류나 뭐 소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좀 주머니가 가벼워지니까 더 싼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몰린다는 얘기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인디 화장품이나 저가 화장품류 뭐 우리나라나 미국을 가리지 않고 뭐 이번 관세에서도 살아남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로 공고하게, 거기다가 이제 5월달 한알령 이슈, 뭐 중국이 지금 관세 서로 맞불로 하고 있으면 어차피 무역은 당분간 어렵다고 보는 거고, 내수 부양을 계속 한다고 보면 내수 부양 쪽으로 봤을 때 결국은 뭐 중국도 결국은 뭐 현지라는 그런 개념들의 정책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두둑해지면 무언가 쓸 거고 내수를 부양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중국의 그 뭐 시민들이 뭔가에 쓴다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좀 적당한 아이템이 뭘까 생각해 보면 뭐 우리나라는 어쨌든 연결되는 게 가장 큰 게 화장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뭐 가스관 관련해서 신중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게 우리도 우리 쪽의 입장이라는 걸 미국의 보란 듯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국내 여론은 이래. 이런데도 불구하고 너네 쪽이 필요하다고 하니 우리가 어느 정도 고려를 해볼게, 이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어떻게 보면 진짜 자연스럽거나 그런 거지. 우리가 뭐 안달이 나가지고 막 도장 찍어줄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참 이게 공약 쪽이 무서운 게 지금 어쨌든 우위를 갖고 있는 야당 쪽에서 뭐 공약이라고 지금 뭔가 정책적으로 발표만 하면 지금 무조건 뭐 진짜 스치듯이 상한가 이런데, 오늘도 의료 AI 얘기 나오고 원격 진료 뭐 합법화, 홈닥터 이런 거 합법화 얘기 나오니까 원격 진료 관련주들 중에 뭐 15% 20% 이상 올라가는 애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뭐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 쪽에 또 특화된 AI 플랫폼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강하고, 공약주 중심으로 당분간, 그러니까 시장이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냥 쭉쭉 가는 장이면 공약이 잘 안 먹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시장이 그런 장이 아니잖아요. 뭐 어저께 잠깐 올랐지만 자동차 연속성 없이 그냥 꺾이고, 엔비디아 때문에 오늘 반도체 못 가고 이러니까 결국은 또 당장 돈은 안 되는데 나중에 국민들 잘 살게 해줄게요라고 하면서 계속 발표하는 저 수많은 공약들과 관련된 종목들만 찾기 운동이 지금 엄청나게 펼쳐지고 있는 거죠. 공약주라고 소위 불리는 애들이 진짜 그냥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어제만 나온 것도 한 100여 개는 된 것 같은데, 이 많은 것들이 그냥 올랐다가 또 사그러졌다가 또 순환하면서 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걸 안타깝다고 얘기해야 될지, 이런 기회가 있는 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임하시거나 평소에 가졌던 뭐 투자의 성향이나 철학에 따라서 좀 다르실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잡주성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뭐 오늘 이런 장 너무너무 좋아요 뭐 이러실 거고, 흔히 말해서 정통 중대형주 이상의 뭐 옐로칩 블루칩들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야 이거 진짜 저런 것들만 간다 이렇게 욕하시기 딱 좋은 그런 장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올리브영 자체를 뭐 CJ를 보고 투자하시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올리브영에 납품을 하는 화장품류나 뭐 이런 것들을 사셔야죠. 올리브영 때문에 CJ를 산다 이런 개념은 별로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SMCG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 이게 왜 더 좋을 것 같으냐면, 이제 제가 상상을 해보면 올리브영 같은 데나 그 다이소 같은 데가 가보시면 알지만 대용량이 없어요. 다 쬐꼬맣 거죠. 쬐꼬맣게. 그러니까 뭐 정가가 비싼 거를 소용량으로 소분해 가지고서 거기서 또 적정한 원료 몇 개 좀 빼고 이래가지고 약간 기능성 약하게 해갖고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단위가 좀 적은 편이거든요. 제가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막 뭐 큰 병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크면 비싸니까 작게 소분해서 판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포장 용기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텐데, 물론 부피에 따라서 뭐 그만큼 큰 병과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작은 단위로 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용기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예. 뭐 이를테면 500g짜리 하나보다는 50g짜리 10개 만들 때 제 생각에는 용기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뭐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 저런 뭐 용기 관련주들 올라가는 것도 참 이게 상상을 해보면, 야, 그렇게까지 내가 단계를 밟아서 생각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 뭐 하여튼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굉장히 친절하게 생각들을 계속 딥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표를 계속 보여드리면서 시장은 어차피 LNG 조선 방산 쪽에 이제 미국과 협상 단계에서 우리 쪽이 지렛대로 삼아야 되는 분야, 그리고 대선 공약 분야, 그리고 중국의 한알령이 어쨌든 2월 달부터 얘기 나온 게 5월 달에 해제한다며요. 아직 그게 뭐 해제냐 뭐냐에 대해서는 사실 중국이 여타부타 말은 없지만, 왜 5월인지 모르겠지만 연초에 얘기 나온 게 5월이면 해제 얘기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왜 5월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러면서 이 기본 이 표를 뭐 매시간 보여드린 지가 참 오래됐는데,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애정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쌈지엔터거든요. SM지엔터. 오늘 상황 볼까요? 지금 보면 오늘도 뉴스가 하나 나왔던데, 뭐가 나왔냐면은 SM지엔터가 틱톡 출신의 뭐 인사를 글로벌 사업 총괄로 영입했다. 이게 오늘 뉴스예요. 자, 그리고 약 일주일 전 뉴스 보면은 아이오닉하고도 협업을 한다. 티니핑이라고 하는 이 IP를. 라면, 뭐 화장지, 뭐 아이돌, 뭐 이렇게까지 확장하더니 드디어 현대차의 아이오닉 차까지도 티니핑이 같이 협업을 해서 뭐 그런 캐릭터가 들어간 어떤 뭐 굿즈가 포함이 돼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새겨져 있는 뭐 그런 차라도 나오나 보죠. 이런 것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지금 오늘 보시면은 자, SM지엔터 보세요. 이게 뭐 연초만 하더라도 14,000원 뭐 이 정도 했던 애인데 지금 35,000원, 오늘이 신고가예요. 36,600원까지 찍으면서 계속 신고가가 계속 납니다. 이런 애들은. 앞으로 그냥 뭐 당분간 무한 IP 확장이라는 그런 재료라고 할까요? 뭐 진짜 매출단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리고 실적도 계속 따라올 것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 또 특히나 연초에 그 사랑의 하츄핑인가요? 뭐 중국 상영도 했었던 영화를 또 갖고 있기도 하고, 한알령 분위기가 훨씬 좀 엷어지게 되면 뭐 하반기에 그 사랑의 하츄핑 2까지도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기대감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까 보니까 며칠 전에 그 K컬처,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K컬처를 뭐 정책으로 이제 전략 산업으로 밀어준다 이렇게 야당 쪽에서 뭐 하면서 그 미디어 콘텐츠들 막 상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거 지금 며칠 3일 만에 다 지금 올라가요. 지금 보니까 아까 그런 애들 또 올라가더라고요. 뭐 쌈지엔터도 그런 맥락이고, 그 지난 금요일 날 되게 세게 올랐던 섹터 쪽에서도 세게 올라가는 애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사실 메인 정책과 공약이 뭐냐, 뭐 제일 근간은 아마 AI일 것 같은데, 그거 외에도 뭐 표가 된다고 하면이라는 전제로 굉장히 수많은 공약들이 앞으로도 쏟아져 나오겠죠. 자,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이게 뭐야? 이거 뭐 확인사살 뉴스가 나왔네요. 브릿지바이오 어떡하라고. 신약 개발 난항이라고. 이거 뭐 어제부터 이미 하한가로 꽂고 있는 애한테 이걸 확인을 뭘 해주겠다고 이런 뉴스가 또 나오는지 가슴 아프게.
자, 뭐죠? 네, 뭐 위에 올리신 뭐가 있었나요? 예, 어떻게 해야 하나용이 예. 위에 내용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나용가 이게 왜 있어? 네. 자, 이런 얘기와 함께 사실 어제만 해도 이렇게 나온 게 많아요. 예, STO 뭐 토큰 전문가 예, 싱크탱크에 들어갔다. AI 교과서 나온다. 에너지 고속도로. 예. 이게 뭐 먹샤니즘인가 잘샤니즘인가 이거의 또 일환이죠. 또 실크로드 북극 항로 개척하자. AI에 100조 투자한다. AI 강국 공약에 로봇주 부각되고 있다. 또 기존과는 다르게 원전 쪽에 긍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 또 어제 뭐 일부 또 의료 정책 관련된 쪽에 누가 뭐 참여가 됐느니 마느니 갖고 또 올라가는 그런 다양한 종목들이 지금 오늘도 이 중에 또 올라가는 거 있어요. 한국 PIM 아까 보니까 되게 세게 올라가던데 뭐 지금도 한 15% 올라가 있고 여기 있는 애들이 한마디로 당분간 계속 순환을 하겠죠. 얘네들이 그냥 죽을 애들은 아니고 뭐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 결정이 4월 27일이잖아요.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아니지 전 대표 관련주가 센 거는 날짜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변수가 없다라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정책주나 공약주가 약발이 받는 게 뭐 현재는 국힘에 누구랑 싸워도 이기는 걸로 나오고 뭐 민주당 경선을 해도 이변이 없을 것처럼 날짜가 짧게 남았다 보니까 그냥 당장은 이쪽으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국민의힘 쪽은 11명이 어저께부로 경선 참여를 신청을 했고 오늘인가 아마 서류 탈락이 일부 있는 것 같고 뭐 4명 뽑는 선거 해가지고 결국은 5월 3일 날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한 일주일 뒤에. 그럼 이제 5월 한 3일부터는 양당 간 후보들 간의 경쟁이 이제 6월 3일까지 한 달 정도 랠리가 이제 나오게 되겠는데 뭐 지금이야 일단은 뭐 여론조사나 해보면 약간 기울어 있으니까 뭐 야당 쪽의 어떤 정책들이 조금 더 돋보이거나 뭐 추진한다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약발이 좀 먹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뭐 여야 안 가리고 하는 공통 공약들 같은 게 있잖아요. 흔히 말해서 뭐 저출산이라든가 일자리 공약 또 AI 투자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 100조 부르니까 뭐 누구는 150조 부르고 어제 보니까 뭐 한동훈 씨는 또 200조 부르고 이런 식으로 AI에 대해서는 정말 뭐 공통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뭔가 지르는 느낌? 이런 게 결국은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이 대선 공약과 관련된 이슈는 아이스크림이다. 지금은 딱딱하고 안 녹고 있는데 이게 만기라는 게 정해져 있는 옵션 같은 상품이란 말이에요. 6월 3일부로 되면 거의 다 녹아요. 누가 당선이 결국은 돼서 그 사람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녹는단 말이에요. 거의 원위치 오죠. 뭐 예전 박근혜 대통령 때나 윤석열 대통령 뭐 하다못해 이명박 대통령 때 그렇게 그 전까지 올랐던 종목들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우린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원래 원위치 올 건데 하지나 말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 되면 또 피해자가 양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 변동성과 이 짜릿함을 늘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대선 이슈가 등장이 돼가지고 한 달 반 정도 지금 레이스가 남다 보니까 시장도 어수선한데 관세랑 뭐 공매도랑 해가지고 어수선한 지경이다 보니 이런 비경제적인 어떤 섹터와 테마들을 양산시켜가지고 여기서 당분간 플레이하자 이런 그림들이 많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후죽순 어디 한 달이 걸쳐놨대
여기 지금 보면은 앞으로 나올 이슈가 어느 기업의 사회이사가 어느 모 후보, 유력 후보의 싱크탱크에 뭐 위원이 됐대, 아니면 뭐 부위원장이 됐대, 뭐 이런 재료면 거의 상이에요. 이런 정도면 유력이라고 하는 뭐 후보라고 하면 참 더덥지만 시장이라는 데가 정말 이렇게 뭐 흔히 말해서 정규 레귤러한 종목들이 못 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상하게 삐져나가는 거죠. 뭐 예전에 안 그랬나요? 뭐 초전도체 얘기 나올 때 저게 될까라는 생각 너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도 뭐 7배, 8배 가는 게 나오는 것처럼, 예, 이번에도 보면 사실 인맥주들 벌써 뭐 10배쯤 나온 애들도 있지만 앞으로 정책 중에서도 아마 여야 가리지 않는 그런 공통 공약과 관련된 것들 중에는 분명히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5월 초중순까지 뭐 2~3배 이상 나오는 애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예. 없을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벌써 재미를 상당히 봤기 때문에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엔. 예. 자,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 사실 부추긴다라는 개념으로 될까봐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이거 그냥 안 하면 섭섭하고 짜증나고 아우 저쪽은 왜 저렇게 날라가 이런 거라서 하세요. 하시는데 비중은 많이 하시지 말라는 얘기죠. 한 3%? 뭐 이 정도 갖고서 그냥 소소하게 해보셔라. 아무것도 안 하면 나중에 진짜 엄청 배 아프실 거거든요. 예. 배 아픈 수준 정도에서만 해보셔라. 뭐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네, 앞으로 나올 공약들 보면은 아까 뭐 현금성 지원 얘기도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화폐 공약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애국심 호소 공약 이런 거 나오겠죠. 반일이라든가 반중, 뭐 국산화 공약 이런 것과 관련된 거. 그리고 이해 당사자가 많은 섹터, 이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예, 표 있는데 인심 있다고, 표가 어떻게 하면 많이 얻어지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AI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의료 AI나 법률 AI를 하게 되면 법률가들이나 의사들은 또 싫어하겠죠. 근데 의사나 변호사가 많겠어요? 일반 국민이 많겠어요? 어떻게 됐든 예, 표가 더 많은 쪽한테 유리하게 보이는 그런 공약들을 많이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요. 진짜 뭐 말 그대로 포퓰리즘 공약들이 뭐 현금 살포성 공약이든 아니면 뭐 나중에 진짜 뭐 다들 어르신들 업고 다닐 게 뭐 이런 공약이든 나중 되면 모르죠. 예, 어르신들 사용하실 수 있는 뭐 반려로봇 한 대씩 다 놔드릴게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예. 나중에 하다 보면 뭘 못 하겠어요. 예. 복지 공약으로 해서 어르신들하고 놀 수 있는 반려로봇 하나씩 다 놔드릴게요.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근데 뭐 별별 게 다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일 예, 핵심적인 공약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 있어요. 날짜도 딱 맞는 게 이거, 예, 민주당에서 내일 3시에요. 내일 3시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왜 이렇게 글씨가 커? 예. 게임 속풀이 토크쇼라 그래서 게임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이게 뭐 토론쇼라고 할까? 예. 그래서 게임 이용자나 뭐 게임 만드는 사람 누구나 참석해서 뭐 그래도 나름대로 더불어민주당의 뭐 게임 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여기 위원장들하고 또 뭐 주관하는 국회의원들 급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저는 이제 아까 아침부터 예, 오늘 오후에는 게임주 좀 사갖고 넘어가세요 이랬거든요. 아무래도 저거 내일 3시면은 또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지금은 뭐 솔직히 민주당 발로 해서 뭔가 좀 뭐 도모를 한다든지 정책과 관련된 얘기들을 쏟아내면 어쨌든 약발이 좀 나오는 상황이니까, 뭐 지난번에 이제 컬처 쪽에 조금 묻어서 게임 이슈가 있긴 했었는데, 이런 또 게임과 관련된 또 특별위원회가 있고 내일 관련된 토크쇼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게임주 좀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뭐 게임을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젊은 친구들, 뭐 MZ 세대들 게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보면은 사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최근에 사실 젠슨하고 사진도 찍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크래프톤 같은 거 이거 신고가 좀 있으면 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최근에 그 변동성 측면으로 이거 엔게임 같은 거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3일 정도 계속 흐름이 좀 있어요. 오늘은 좀 거래가 없는데 약간 꼬리 달고 내일쯤 가서 200일선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그림 같은 거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사료가 되니까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주가 부양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옛날에 어느 대통령도 뭐 3천 시대, 5천 시대 이렇게 뭐 얘기 안 한 사람은 없는데, 야, 지금처럼 이게 무슨 쌍팔년대 시대도 아니고 그냥 주가를 부양하겠습니다라는 게 사실 그게 무슨 공약의 가치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기존 정부에서도 추진하던 그 밸류업 같은 것들 열심히 하게 되면 뭐 어쨌든 부양이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할 거예요. 제 생각은 아마 본선으로 붙게 되면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옛날에 주식 투자도 많이 해봤다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뭐 그런 주식 시장에 대한 활성화, 왜냐면 뭐 주식 투자 인구가 어쨌든 우리나라에 한 600만, 또 어쨌든 직계가족까지 치면은 인구의 반은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쪽에서 보면은 당연히 주식시장 쪽에 뭐 부양과 관련된 이슈들이 당연히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그걸 뭘 사가지고 그게 나왔다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될지 모르겠네요. 뭐 증권주 사야 되나요? 증권시장 부양하겠다고 하면 뭘 사야 돼요? 딱히 살 게 없는데 그냥 뭐 ETF 레버리지 이런 거 정도 사보시려나? 뭐 그런 정도가 나올 수 있겠네. 자, 지금 시장은 어쨌든 뭐 오늘 밤에 아마 미국은 열리지 않는다는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시간의 약세 흐름 같은 것들을 뭐 이겨내지 못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다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것도 뭐 약간 눈 가리고 아웅식인데, 며칠 전에 젠슨왕이 그 트럼프 사저가가지고 무슨 만찬하고 온 다음에 수출길이 열렸다고 며칠 전에 그러더니 이게 며칠 만에 뭐 닫는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결국은 이게 트럼프의 마음이 계속 오락가락 한다는 얘기고요. 다만 그렇게 생각만큼 뭐 지금 55억 불 뭐 매출 차질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게 뭐 미중 간의 갈등이 영속된다고 하면 그 재고를 전부 다 뭐 손실 처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추산을 해서 55억 불이 뭐 터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너무 과대한 손실에 대한 예측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만큼 그렇게 빠져야 되나 그런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들고요. 이런 대선 공약 같은 것들이 우리한테는 계속 역할이 있어요. 지금 동물 실험도 AI로 해야 된다. 휴머노이드 뇌도 만들어야 된다. 뭐 강국위원회 같은 이 특별위원회도 많고 지브리 열풍도 여전하고 AI가 계속 분위기를 잡아간다라는 생각은 분명해요. 이거는 그냥 산업적인 거예요. 뭐 공약으로 밀어준다 이거는 그냥 제가 봐선 숟가락 하나 얹었다 정도의 느낌이고, AI가 그냥 여러 가지 의심론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한다 이런 큰 틀에서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뭐 트럼프의 오락가락한 어떤 정책적인 발언들 때문에 우왕좌왕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잘 안 돼요. 뭐 내가 이쪽인가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말을 바꾸면 솔직히 뭐 우리가 어디다 항의를 하겠습니까? 그냥 소갈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변동성이 여전히 있는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노출도를 낮추시는 게 맞고, 또 뭐 내 성향은 아니다 이러시더라도 지금 움직이는 게 그냥 명약관하게 보이잖아요. 지금 올라가는 몇몇들, 지금 오늘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 대선 공약이나 정책과 무관한 종목이 거의 없어요. 뭐 이건 참 아쉬운 얘기인데도
이게 그냥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물려도 괜찮아 이런 돈은 사실 없지만 제한적인 수준의 어떤 뭐 비중을 가지고 일부 빠른 매매 해보실 그런 상황들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LNG가 만약 조정을 크게 받는다 이러면은 또 한 번 좀 매수 타이밍에 타점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고민은 하겠지만 어떻게든 인볼브는 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한테 좀 유리한 협상을 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오늘 좀 소소하게 움직이는 시장이라서 뭐 별로 그렇게 재미는 없는 그런 시장인데 또 하루 종일 지켜보셔야 되니까 점심 식사 잘 하시고 사실 시장은 뭐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지만 내일도 할 거 아니에요. 뭐 장기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마라톤 뛴다고 생각하시고 지치시지 않는 담백한 평온함을 계속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제가 개인 사정으로 못 찾아뵙고 모레 금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맞점 하시고 오후에도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